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성해대교 레이저쇼 답사를 다녀오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국내 유일 상설 공연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설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영원한 관광 명소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드론쇼와 레이저쇼를 결합한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는 오는 7월 5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분의 드론쇼가 끝나면 이어서 4가지 테마의 음악 연출과 함께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공연 당일 광안대교 주탑 사이 6곳에 레이저가 설치돼 해변에서 5m 이상 떨어진 해수면과 공중을 비출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부산 광안리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 대련을 방문해 성해대교 레이저쇼를 답사하는 등 전에 없던 공연을 구상 중입니다. 성해대교의 레이저쇼를 직접 보고 관광객의 반응과 안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련시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누며 노하우로 들었습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드론 레이저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홍콩 레이저쇼도 보고 왔습니다. 광안대교와 드론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구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봐야 할 최고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영구는 오는 7월 시범 공연을 펼친 뒤 내년부터 한 달에 2차례 정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계획하신 분들 이번 소식 들으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나들이 장소인데요. 사하구 울숙도 철새공원을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푸른색 녹음이 가득한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분홍빛 봄꽃도 만져보고 솔방울을 이용한 생태 체험놀이도 즐깁니다. 울숙도 철새공원의 유아숲 체험원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공기도 너무 맑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꽃들 이제 나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 그런 거를 너무 관찰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건강에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울숙도 유아숲 체험원은 흔들놀이 기구와 모래놀이터 등 10개 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60여 개 유치원에서 1,1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체험원은 유아숲 지도사 3명이 배치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탐구형과 놀이형 2가지가 있는데 생태공원에서 수시형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에코센터에서는 울숙도의 자연 가치와 그리고 울숙도 속에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울숙도 부산 도심 속 자연이 소중함을 알 수 있게끔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유아숲 체험 활동은 8월과 12월을 빼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2차례 열립니다. 또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숲 체험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숲 체험도 연중 진행되고 있고 참여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을숙도 철새공원엔 유아숲 체험원뿐만 아니라 피크닉 광장도 있어 봄, 가을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북구 화명동은 곧 장미천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는 곳곳에 수국들이 만개해 제1회 북구 수국 축제가 열릴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북구 구포동 제방뚝길 1.2km에 다음 달 수국이 피어납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커다란 공만큼 피는 수국이 천지를 이루게 됩니다.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 인근에도 식재돼 수국단지를 이룹니다. 북구는 다음 달 21일부터 8일간 제1회 북구 수국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수국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것은 부산 처음입니다. 곳곳에 수국 포토존이 마련되고 음악회와 사생대회, 달빛 걷기 행사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경에는 화명동 황토길을 따라 목수국이 피어나고 앞으로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와 화명장미원에도 수국을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화명장미원에는 이달 중순 수십 종의 장미가 만개합니다. 만개 시기에 맞춰 5월 17일 장미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축제는 6월로 연기돼 5일과 7일 열립니다. 댄스 경연대회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화명동 상인들의 플리마켓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북구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를 재정비하고 수상극장 등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빛 노을 부딪지 리버워커와 연꽃단지에도 우리 내년에 경관 사업을 32억을 들여서 같이 연계되고 그와 같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동 성십 우리 에코파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울려지고 하면은 정말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한편 5일과 6일 화명생태공원에서는 부산 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밀 집산지였던 구포에서 밀로 만든 각종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요리는 단순 조리가 아닌 작은 실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이 식품과학자가 돼 다양한 식재료를 탐구하고 첨단 식품 기술이 적용된 미래 주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색과 맛이 다른 이유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색소 단백질로 운동량이 많은 부위일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요리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사용해 먹거리를 익혀 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요리에 다양한 재질의 팬이 사용되는 이유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와 뜨거움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원리로 튀김처럼 바삭한 요리를 기름 없이 만들어줍니다. 음식 속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저희 이번 특별기획전 사이언스 키친은 관람객이 이제 푸드 사이언티스트, 식품 과학자가 직접 되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이제 탐구해 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가상의 사이언스 키친 공간 내에서 조리 과정 속 과학 원리도 알아보고 푸드테크가 적용된 공간 내에서 이제 미래 주방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주방도 선보였습니다. 쿠킹 로봇은 사람과 일을 분업해 1인 매장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재료의 조리, 식사에 이르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은 5월 중순부터 주말마다 요리 관련 워크숍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는 라면을 주제로 한 가족 체험 행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관련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최근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로 드러난 부산 공동어 시장 중도매인 파산대금 미회수 사태와 관련해 어 시장과 출자기관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부산 공동어 시장 박극재 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어시장 중도매인 2명이 파산에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시장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에 공동 어시장과 6개 출자기관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표의 구속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시장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도 초과 거래를 대신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동 어시장의 위판 구조는 중도메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사면 그 대금을 어시장이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도메인은 15일 이내 생선을 팔아 그 대금을 어시장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중도메인이 생선을 살 때 매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중도메인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시장 측은 매수 한도 문제는 인정하지만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하루만 늦어도 값이 크게 떨어지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가 중도메인은 늘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시장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 어시장 관계인들은 한도 초과 거래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중도메인의 신용 한도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기준을 현실화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편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서구청장에 당선돼 3선 임기를 마치고 2019년부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난 4월 18일 퇴임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대표단은 시의 해양 환경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항구로 들어온 배에서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핏 봐도 오래돼 보이는 그물들. 한 달 이상 쓰고 난 폐어망입니다. 국내 폐어망 발생량은 한 해 4만여 톤. 대부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수거돼도 소각하거나 매립돼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한 해 200톤이 넘는 폐어망이 수거돼 재활용 업체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어망을 재활용을 해서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추출하여 섬유나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측면, 해양 폐기물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단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수거된 폐어망 분류 작업을 체험했습니다. Today, as our Director General from the European Union has said, to try to share and partner with local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in our global green action. And this is a very good example of what we are doing many days in Korea, throughout Korea, in Busan, to partner with all the communities who are also helping with their little action, but overall it makes a huge action in order to look at ocean conservation, to look at plastic pollution, to look at maritime security. These are our oceans, this is for all of us, and we have to take good care. 대표단은 또 폐어망 재활용 사업장과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도 견학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강변공원과 도심은 도로와 철길로 단절돼 있습니다. 두 곳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곳곳에 놓였는데요. 기존 보행로는 관광명소가 됐고 구포 삼거리에는 연결 보행로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군남로 일대와 낙동강변 사이에는 철길과 8차선 대로가 가로지릅니다. 골목길을 한참 둘러 육교 2개를 오르내려야 닿을 수 있습니다. 최근 2개 육교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통됐습니다. 낙동강변 갈매길까지 통행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철길 과선 육교와 구포 삼거리 육교를 길이 37m, 폭 3m 길로 연결했습니다. 고령 주민 통행이 많은 만큼 엘리베이터도 설치됐습니다. 저 원래 내려가고 돌아가니까 억수로 불편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오늘 우리 처음 걸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편해요. 안 그러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또 육교 건너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못 오고 어제도 한 번씩 와야 돼요. 이제 요거 생겼으니까 자주 와야지 이제. 앞서 도심과 강변을 연결한 보행로는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금빛 노을 브릿지는 지난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게 방문했고 방문객 집계 후 최근까지는 모두 17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에는 25만 명이 방문해 두 연결로를 다녀간 시민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북구는 연결 보행로들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와 금빛 노을 브릿지 그 중간에 우리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연꽃단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역을 화명생태공원이 관광 자원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보행 육교도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연결되면은 정말 수상 코스로서는 어느 관광지에도 못지않게. 이와 함께 북구는 매주 주말마다 도심 속 생태 나들이와 도보 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대 먹거리 지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푸른 보석 감천항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란이 탄생하는 한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1993년에 사실 아버님이 사실 창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2006년도 이제 회사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한 12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2대째 지금 이제 이 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 뭐 아버님은 명장님이시고 근데 수산 제조분 명장이 아버님이 최초셨지만 지금도 돌아가신 지금도 유일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부산에서 이제 우수식품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도 이제 부산에서 진짜 이제 좀 내세울 수 있는 식품 가공 회사들 그런 쪽으로 선정하자 이런 거였는데 좀 선정되기 힘들었던 거로 저희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초로 명란 부분에서는 선정이 돼서 지금 있고요. 명란의 종주국, 한국에서도 특히 부산은 예로부터 품질 좋은 명란이 모이는 유통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장 아버지와 명인 아들이 대를 이어 연구하고 개발해온 명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냉동된 원료인 명란알을 해동기에서 먼저 알을 해동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 해동된 알을 세척을 하고 각각 1차 조미와 2차 조미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2차 숙성이 완료가 되면은 원료를 선별하고 계량하고 입상하여 제품화를 만드는 것이 전반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는 선별 작업.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선별은 말 그대로 선별인데 정란이라는 거는 온명란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머리, 꼬리, 배, 등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게 정란이고요. 또 머리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깨졌거나 터졌거나 이런 경우는 전란으로 들어갑니다. 또 미성숙 난일이 있는데 그거는 정란이지만 성숙이 덜 된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정란에 들어가지 않고 감고라는 요리용으로 따로 이렇게 선별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명란젓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종류별로 맛과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명란이 조선명란이라고, 이 명란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전통 방식, 그러니까 삭히고 발효한 명란입니다. 그래서 좀 짜긴 하지만 요 명란은 사실 버터하고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아니면 고기에 소금 대용으로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명란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본식 제법인데, 요걸 일본에서는 이제 카라시멘타 있고, 한자로는 신자명태자라고, 신자가 맵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명태자가 명태알이라는 뜻입니다. 명란. 이 명란은 사실 소금에만 절인 백명란이고요. 요 명란은 요 백명란에 김치처럼 양념을 묻힌 명란이라서 요 두 가지는 되게 한국적인 저염. 요거는 일본식 저염,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의 원형의 명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명란의 가치를 알아본 명장과 그 명맥을 이어가는 명인 아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명란. 사장님이 꿈꾸는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명란을 만드는 게 저희 사실 목표입니다. 정말 누가 먹더라도 아 정말 이거 맛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명란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크게 보면 저희가 제품이 한 제법으로는 3가지 제법, 제품으로는 4가지 종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각각의 제법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맛있는 명란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 초반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햇볕 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할 수 있으니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